대화 상대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 포인트. 컴퓨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모든 명령어를 입력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 원리는 모든 기계에 적용됩니다.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 컴퓨터와의 효과적인 대화가 결정됩니다. 어른을 컴퓨터라 가정하고 아이들이 어른, 즉 컴퓨터에게 시리얼 먹기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주어진 4가지 환경을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명령어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래, 오케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1번부터 읽어주실래요? 1. 시리얼 통을 뜯고 그릇에 푼다. 아이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엄마 컴퓨터. 하지만 안쪽 비닐을 개봉하라는 명령어를 적지 않아 실패. 그렇다면 다른 가족은 어떨까? 적당량 붓는다. 시리얼을 적당량 붓는다. 시리얼 개봉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릇을 생략. 오류가 발생합니다. 시리얼을 접시 안에 붓는다. 그릇까지 설정했지만 정확한 시리얼 양을 말하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컴퓨터에게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인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우유를 기울여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넣는다. 한 번 생긴 오류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 그만한다. 그만한 적 없는데? 추가? 네, 축하. 그냥 당연하게 될 줄 알았던 게 당연하게 안 되고 그냥 시리얼을 뜯어서 우유를 붓는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해야 되네요. 각각 서로 다르게 손으로. 축하라면 시리얼. 4팀 중 시리얼 먹기에 성공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얼마나 물론 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 컴퓨터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든 거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딩은 우리 일상 속 어느 곳에 존재할까? 우리는 코딩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세팅을 해두면요.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계속 비교를 해서 6시 1분 때도 체크해보고 2분 때도 체크해보고 3분 때도 체크해보다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떤 음원을 재생시켜라 라는 명령을 보내면은 재생을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 신호를 보내는 거죠. 기계 제품, 전자 제품을 접하는 것은 대부분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는 계속 작은 컴퓨터 한 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아침 식사 역시 코딩으로 구성된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전기 포트도 있죠. 당연히 있죠. 물의 양을 딱 봐서 버튼 눌렀는데 이게 가열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온도가 100도가 돼서 끓기 시작하면은 그 온도를 감지해서 더 이상의 가열을 하지 않도록 코드화되어 있는 거죠. 출근을 하는 동안에도 코딩은 늘 함께합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대시면은 일단 얼마 500원이나 1000원을 차감하는 코드가 들어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언제쯤 와? 이게 항상 궁금하잖아. 지하철 전동차도 코드로 당연히 운행이 되겠죠. 여러 가지 관제를 하는 거죠. 회사 입구에서도 코딩을 마주합니다. 자동 회전문 같은 경우는 코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회전문은 조금 빨리 돌고 어떤 회전문은 정말 천천히 돌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 코딩으로 조정하는 거죠. 건물 내 엘리베이터 역시 엘리베이터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그건 진짜 고급 코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4층이라서 4층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그걸 인식한 엘리베이터가 딱 서요. 내가 정지하는 조건을 만족시켰는가를 따져서 만족시켰다고 판단되면은 정해둔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면 그야말로 우리는
코딩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일상 기기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내가 해야 될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더 완벽하게 컨트롤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들을 코드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 어디에나 코딩은 존재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GPS 기능부터 자동문에 사용되는 사물 감지 센서, 현금 인출기에 쓰이는 인증 프로그램까지 모두 코딩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 세계 IT 시장에서 54%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미래 산업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직, 제조업 등 710만여 개의 직업이 사라지는 반면 컴퓨터 관련 직업은 약 2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에는 망치질랑 삽질로 막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제조 현장에서 만든다고 표현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활용력을 가지고 코딩 능력을 기반으로 더 고도화된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코딩 기반의 기계가 보편화될수록 이를 다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코딩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들의 소득 자체가 높습니다. 코딩으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3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직장 평가 사이트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최고의 직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와 코딩이 만나 사회적 이슈를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 작가. 사실 제가 이전에 인공위성 회사에 잠깐 인턴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호기심 삼아서 인공위성 개인이 쏠 수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국가나 기관이 하던 거를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한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세게 던질 수 있겠구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세계 최초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식 채널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인공위성 제작을 성공했고 그 바탕에는 코딩이 존재했습니다. 코딩이 없으면 얘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작하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인공위성은 로켓에 매달려졌다가 실제로 우주로 방출이 되게 되면 밑에 있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 스위치가 열리면서 30분 후에 안테나가 펼쳐져야 돼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코딩을 통해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배달을 하러 먼저 가거든요. 카자흐스탄에. 쏘는 날 한 2주 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배달을 하러 갈 때 촬영을 못 하게 해요. 로켓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해서 나는 개인이고 개인이 이걸 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작가고 이 과정을 찍고 싶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예외를 만들어서 찍게 해준 거예요. 그 당시 상황들을. 그래서 개발 5년 만에 송호준 씨는 세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만 했던 일이 코딩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코딩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 공장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그걸 상상하고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상에 머물렀어요. 지금은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코딩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일찌감치 활용한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김정주, 이재용, 김범수, 송재경, 이혜진. 현재 한국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모두 86학번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86학번 천재들 혹은 86학번 괴물들이라고 부릅니다. 33년 전 서울대 86학번 동문으로 만난 김범수, 이혜진, 김정주, 그리고 송재경. 정주랑은 이제 뭐 86년도에 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맨날 같이 붙어 다녔고요.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는 늘 이렇게 장난 삼아, 뭐 농담 삼아 늘 했었는데 두 사람은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 각각의 대형 포털 사이트를 창립한 이혜진, 이재용은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소프트웨어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셔서 대부분의 이제 다른 나라를 구글이 다 장악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네이버가 버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메신저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이처럼 코딩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코딩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껴지는 에스토니아입니다.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인구수 130만 명으로 수원시 규모와 비슷한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에스토니아는 1991년 독립한 뒤에 나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자원이 부족했던 에스토니아의 경제 수준은 빈민국가 수준이었죠. 그런데 1993년 1인당 GDP가 1,100달러에서 2018년에 무려 약 23,000달러로 20배나 상승한 에스토니아. 25년 사이에 이런 혁신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코딩을 기반으로 한 IT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전 대통령 토마스 핸드릭 일베스. Let's computerize everything. We'll let the computers do all those things.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그는 20살 때 처음 코딩을 배우며 매력을 느꼈고 실리콘밸리의 부흥기를 두 눈으로 직접 바라봤는데요. 1996년 에스토니아로 돌아와 외무장관에 임명된 그는 IT 산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호랑이의 도약이라는 뜻을 가진 트리그레 후페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전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탄생 8년 만에 엄청난 결과를 이뤄냅니다. 바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이용 중인 인터넷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만든 것. 멀리 떨어진 친구나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화상회의가 보편화되었는데 일조했죠. 뿐만 아니라 2005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시행. 전 세계에 보급된 이 시스템도 만들어낸 에스토니아. From the first grade until 12th, they were all our target group. 그 후 2012년부터 연령대에 따라 단계별로 코딩 교육을 실시. 즉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에 매우 친숙한 교육 환경을 만든 거죠.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실시한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빈민국에서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코딩하면 중동 국가 이스라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우리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 수도 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에게 코딩의 중요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There are many young people that are interested in studying it and that are doing very well in software. 가장 어떤 나라보다도 코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라다.
내전 국가들 사이에 위치해 발전이 어려웠던 이스라엘은 IT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100대 IT 기업의 약 75%가 이스라엘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 GDP의 13%가 IT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IT가 이스라엘 경제를 리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뇌의 창의력이다. 이스라엘의 명문사학인 히브리 대학교는 아인슈타인이 설립에 기여했고 배우 나탈리 포트만 4명의 총리, 8명의 노벨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곳입니다. 특히 암논 사슈아 교수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경우 2017년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 무려 153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에 인수됐습니다. 일찍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1994년 고등학생들에게 270시간 이상 코딩 교육을 받게 한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는 교과 필수 과목으로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육을 시키는 체제로 안착이 돼 있습니다.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코딩 교육. 이를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생만 매년 1만 명 이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의무 교육화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It's widespread all over the place. Possible way of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ll kinds of new innovations that will change the world. I think this is our responsibility to try and provide them with the most possible ways to achieve their dream.